한문으로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들어오려고 지금 그래서 한문을 먼저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낭송을 하는 것도 한문으로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자 우선 토로 따라 읽으십시오. 권이라는 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채채 권이 호대 채채 권이 호대 불영경광하여서 불영경광하여서 차회인이라 차회이라 치피주행호라. 치피주행호라. 둔피. 응? 둔자인데. 치자. 치라고 그래요? 네, 치라고 읽어요. 밑에 토가 달렸어요. 어디에요? 불치자로. 지금 33쪽 맨 밑에 페이지 저기 맨 밑에. 권이 그래서 그 다음으로 자 부야라 부야라. 요거까지. 두 번째 척피최나 척피최 아마회태인데 아마회인 아고작피 금내하여 아고작피 금내하여 유의불영회홀이라. 유의불영회홀이라. 부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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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척피고강이나 척피고강이나 아마현왕인된 아마현왕인된 아고작피 시갱하여 아고작피 시갱하여 유의불영상홀이라. 유의불영상홀이라. 부야라. 부야라. 척피저이나 척피저이나 아마도이며 아마도이며 아복부이나 부인이 부인이 운하우이오 운하우이오. 부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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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시의 영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흥이 있고 부가 있고 비가 있고. 그 부나 흥은 이거는 저 본문이 아니니까 안 읽어도 돼요. 이건 그 분류를 해놓은 거니까. 아니 근데 읽으면은 좋아요. 아니 뭐 전통에서 보니까 항상 읽으시더라고요. 본문이 아니야 이건. 본문은 본문이 아닌데 아니야, 본문이. 읽어요 이거. 같이 이걸 읽어주더라고요. 이거 예, 예. 공부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게 부라고 하면은 벌써 흥이라고 하면 해를 시를 어떻게 이해하는 그게 방법이 있어. 부면은 이거는 그냥 부는 사실대로 기록한 거야.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근데 흥은 흥은 이제 뭐 어떤 생각을 떠올린 거야 이게. 떠올린 거고. 그다음 비는 비교한 거고. 이제 이러니까 아 이게 얘기가 흥이야 부야 요거를 꼭 같이 읽어주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을 많이 읽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읽는 건데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서 이제 읽어야 되는데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채채권이 이 권위라는 것은 그 밑에 이제 주자주를 다는 읽지 않고 이미 읽어 오시는 걸 전제로 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읽으려면 진도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을 장하주라고 하는데요. 주자가 이제 주를 다룬 거예요. 주자의 생각을 이 시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좀 읽고 넘어가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채채는 그 주자가 주는 비일체야라라는 얘기니까 한 번만 뜯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니까 계속 뜯는다는 뜻이에요. 채채. 권위는 시이라는 풀이다라는 건데요. 이 고사리 같은 이 권자가 이 주먹권자거든요. 이 자도 귀자, 귀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렸잖아요. 그런 풀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런 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권위를 계속 뜯는데 불영경광, 광주리에
채워지질 못해. 왜 채워지질 못하냐?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느라고 어떻게 되셨을까 이런 걱정들. 아마도 이제 여기서 남편이 전쟁을 가셨다든가 어디 그 중요한 일을 나가셨다든가 이제 이런 일에서 부인이 집에서 나무를 뜯으면서 이제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자, 경은 이제 채운다는 뜻이고 광은 이제 광주리에 채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경자는 이제 기울 경자죠. 기운 광주리에도 채우지를 못해. 그러니까 기울지 않은 광주리 꽉 채우려면 많이 걸리는데 기운 광주리는 조금만 채워도 되는데 그걸 못 채워요. 왜? 자꾸만 남편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회인이라 하는 얘기는 차는 이제 감탄사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회자가 이제 마음에 품을 해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이며 이런 뜻이죠. 치피주행이라. 요 치가 이제 버려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주자주 보면 사야 이렇게 버린다는. 그러니까 그 광주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주행. 저 큰 대로가에다가 광주리를 자기가 뜯던 광주리를 버려버려. 뭐 한마디로 막 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미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책은 항상 그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시가 각 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서에 나오는 모시가 이제 있는데 모시가 이 지금 책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 36쪽 맨 처음에 보세요. 책 페이지가 똑같죠? 36쪽 거기 보면 모서라고 돼 있죠? 첫 줄에. 유 선생님 찾으셨어요? 네. 그게 바로 요 시에 대한 모시가 있어요. 모시가 있는데 모시의 요 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시가 이 시경에 대한 맨 처음 주석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자하, 공자의 제자 논어에 나오는 자하로부터 이어져 있는 그런 그 시경에 대한 그 집회서다. 그래서 그 모시에는 뭐라고 그랬냐? 권위는 후비지지야. 이 권위의 시는 후비, 문왕의 부인인 후비의 뜻을 읊은 것이다. 우당 보좌 군자하여. 그런데 이 후비는 말이죠. 이 문왕의 부인은 정치에도 음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라는 게 자기 남편이죠. 남편을 잘 보좌해서 구현 신관하여 현자가 주변에 있는지 이런 거를 현자를 구해서 관리들을 잘 심사한다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걸 잘 드러내놓지 않고 음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지 근론이 신하들이 아주 수고로움을 이 문왕비께서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유 진연지지하고 안으로는 현자들을 자꾸만 조정해 등극 입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이 후비가 있었고 무험피 사할지심하여 험하게 험하고 편벽되며
사사로이 청탁하는 그런 마음이 후비가 부인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석 사념하여 아침 저녁으로 생각해서 지어 우군여라. 수고로움에 이르는 그 상황을 표현한 거다라고 이제 이 모시에는 이 권이라는 시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고로움이 뭐예요? 채채권이 불연경과 치피주행 뭐 이런 얘기들이 후비가 문왕비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런 얘기를 스스로 읊은 거다. 이제 그런 얘기. 그렇게 모시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 시는 주자주가 이제 있는데요. 다시 34쪽으로 와서 34쪽으로 해서 그 처음 있는 동그라미 있죠. 여기 이제 주자가 요 시에 대한 생각을 읊은 거예요. 모시를 참작해서 첨부할 건 첨부하고 뺄 건 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자주를 정통으로 보통 칩니다. 후비 이 군자 부제이 사념지라. 이 문왕비께서 군자는 여기 문왕을 얘기하는 거죠. 문왕께서 거소에 계시지 않아서 그 문왕을 생각하는 거다. 모시하고는 좀 다르죠. 응? 이해됩니까? 모시에서는 문왕이 어디 가서 문왕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조정의 일들을 그 현자들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이걸 얘기한 거다. 이렇게 모시에서는 얘기했는데 주자는 어떻게 얘기했냐? 문왕이 없어서 문왕비가 한 얘기는 얘기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왕이 지금 없어서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시를 부라 사실을 읊은 거기 때문에 부라고 이 시를 한 거다. 읊은 것이다. 타건 방채권이 후대 미만 경광하여 이 심정령 기군자라. 의탁해서 말하기를 타건이라는 건 의탁해서 말하기를 권위를 이렇게 권위라는 풀을 뜯는데 그 기울어진 광주리에 차지도 못한 상태에서 마음은 자기 남편 문왕한테 자꾸만 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능부채하고 그걸 권이라는 나무를 더 뜯지 못하고 치지 대로지 방야라 큰 길 옆에다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생각함이 사무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까지 했었고요. 두 번째 구절에는 채채권이 얘기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척피최 이런 얘기. 척이라는 건 이게 거기 주 보면 승량 오른다는 거예요. 오르는데 어떻게 오르냐? 최외는 토산지 제석자라고 밑에 주 보면요. 토산 흑산인데 거기에 돌이 듬덩듬덩 실려 있는 그런 산. 돌산이죠. 돌산을 오른다는 거죠. 저 높은 돌산을 오르려고 하는데 아마 회태라는 건 거기 주에 마피하여 불능승고지병이라 말이 아주 너무 피곤해서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는 것을 회태라고 한다. 높은 곳에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내 말이 지금 병들었다. 아고작피 급내하여 나는 또한
작피금내. 금내니까 금술잔이죠. 금술잔으로 술 한 잔을 마셔서 그런 얘기죠. 유의불영회홀이라. 길이 그리워하지 않겠노라. 이게 부야라고 지금 얘기하는 얘기는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문왕비의 얘기라는 거예요. 문왕비가. 그러니까 요 척피최, 이거 척피최나 아마회태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문왕비가 남편인 문왕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을 거다. 높은 산을 막 올라서 가야 되는데 말은 병들어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는 문왕비죠. 문왕비께서 술을 한잔 하시고 너무 지나치게 그리워하진 않겠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주자가 이제 요 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차우탁원 욕등차 최지사나요. 이망소 회지인이 왕종진아. 이것은 또한 가탁해서 말한 거다. 의탁해서 말한 거다. 뭘? 저 높은 산을 오르려고 올라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왕종지 따라가려고 하지만 말이 병들어서 더 나아갈 수가 없다. 어시에 이에 금술잔에 술을 부어서 욕기 부지어 장이 위념냐라. 너무 오랫동안 그리워하지 않고자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자가 해석을 다른 거는, 여기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게 누가 올라가느냐, 문왕비가 올라간다고 주자는 본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말이 병들어서 이게 올라갈 수가 없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남편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 주자는 해석한 거예요. 이게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요 높은 산에 올라서 오르려고 하나 내 말이 지금 그 비루를 먹었다. 요게 문왕이 이렇다고 지금 문왕비가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해석하는 사람의 근데 이제 주자는 어떻게 봤냐? 문왕비가 직접 산에 오르려고 하는 거로 봤어요. 교수님 그때 저기 예.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나 보면 동그란 건 주자주고 그 위에 거는 누구의 주라고 그러셨었어요? 아니, 이거는 이 동그란 거는 두 개 다 주자주인데, 네. 동그랗게 한 거는 그 시의 성격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 위에 거는 구체적인 구절에 대한 그 작구에 대한 그 해설이고, 이 시 전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동그라미는 그런 의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 보겠습니다. 척피 고강이나, 척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른다는 거예요. 앞에 거는 최외, 아주 높은 산이고, 여기는 고강, 높은 강자가 산마루입니다. 산마루. 높은 산마루에 오르려고 하나. 아마 현황한데, 내 말이 현황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렇게 떴다는 거예요. 병들어가지고 누렇게 떴다는 거예요. 아고작피 시갱하여, 코뿔소로 만든 술잔이 있는가 봐요. 시갱으로 술을 부어서
유의 불영상하리라. 길이 상, 마음속에 상념을 두지 않겠노라. 그러니 척피저의나, 이 저도 또한 저는 석산이에요. 아까 최외는 토산인데 돌이 있는 거고, 여기는 석산인데 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저라고 한다는 거죠. 저 석산에 오르려고 하나 아마 도이며 내 말이 병들었으며 아복 부이라 내 마부들도 병들었다. 우나우이요. 우자가 이게 한숨 짓는 거죠. 탄식하는 거예요. 거기 주 보면 우탔냐 이렇게 나왔죠. 우. 운 하우이요. 어찌 이렇게 나를 탄식하게 하는가? 어찌 이렇게 힘든가?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 주자가 얘기한 게 그 바로 권위 4장 그 밑에 있습니다. 차역 후비소 자작이니, 이것도 역시 후비가 직접 지신 거다. 요거는 요 대목에서는 모시하고 주자하고 견해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이견 기 정정전일지 지하라. 그 후비의 지극한 정정전의를 볼 수 있다. 정숙하고 고요하면서 전일한 모습. 기당 문왕 조의 정벌지시하여 정벌지시이나 유리 구유지일이 장려하. 어찌 문왕께서 조회하면서 정벌할 때 이거나 조회하는 게 있죠. 제후국들을 쫙 조회하는 거, 그걸 순수라고도 하는데,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럴 때이거나 또는 유리는 이제 은나라 마지막 임금 주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이죠. 구유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때에 문왕비가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 애타는 마음. 요게 유리 구유질이 요 말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유리 구유질이 연이나 불가고야. 그렇지만 고증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자가, 그러니까 주자의 해석이요, 이 모시의 해석은 굉장히 그 시경에 대한 맨 처음의 해석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자기적인 정치적인 냄새가 굉장히 강합니다. 요 모시가 바로 자하로부터 이어져 나온 거라고 이제 공자의 직접 제자인 하는데, 그래서 그 병폐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한나라 당나라 때 이 모시가 항상 기준이 되고, 그래서 공영달 같은 분들이 이제 모시 정의까지도 이제 쓰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모시의 틀에서 벗어나서, 모시를 참고는 하되 벗어나서 주자가 이렇게 그 나름대로 온당한 경지로 주석을 달아놓은. 근데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번역들 이런 것들은요, 완전히 문왕비도 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녀간의 사랑의 얘기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그렇게 해설을 하는
현대 번역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우리 이기동 선생님의 시경 강설만 봐도 문항비를 이런 그 전통적인 주자의 번역을 그렇게 준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현대적인 그건 이제 현대 이 시경을 읽는 분들의 그 특성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시경을 읽는데 주자 집주를 중심으로 읽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교재를 성백효 선생님의 시경 그거로 이제 교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이라는 시는 그 부인이 아주 위험한 곳에 가 있는 남편,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면서 지으신 애타는 시다. 그런 감정으로 요거를 이제 읽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고 그 다음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채채권이호대 최권이호대 불영경광하여서 불영경광하여서 차회인이라 차회이라 치피주행호라 치피주행호라 부야라 부야라 척피죄나 척피죄나 아마회테란데 아마회테란데 아고작피 급루하여 아고작피 금내하여 유의불영회호리라 유의불영회호리라 척피고강이나 척피고강이나 아마현황인데 아마현황인데 아고작피 시갱하여 아고작피 시행하여 유의불영상 호리라 유의불영상호리라 척피저이나 척피저이나 아마도이며 아마도이며 아복부인이 아복부인이 문화우이요 문화우이요 부야라. 부야라 예, 그래서 아까 낭송 저는 전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번에 이제 이 강의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낭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시라는 거 시경 공부는 그냥 읽고서 공부하고서 휙 지나가면 안 돼요. 이게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음미하면서 이제 읽어야 되는데 뭘 위주로 읽냐? 번역문 위주로 읽으면 안 돼요. 한자 위주로 한자로 그냥 의미가 들어와야 돼요. 한자가. 자, 그 다음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규목 남유 규목하니 남유 규목하니 간류 유지로다. 간류 루지로다 낙지 군자여 낙지 군자여 복리 수지로다. 복리 수지로다 유지 아니에요? 숫자죠. 편안할 수도 되고 편안할 수. 하는데 흥야라 흥야라 남유 규목하니 남유 규목하니 간류 황지로다. 간류 황지로다 낙지 군자여 낙지 군자여 복리 장지로다. 복리 장지로다 흥야라 흥야라 남유 규목하니 남유 규목하니 간류 영지로다. 간류 영지로다 낙지 군자여 낙지 군자여 복리 성지로다. 복리 성지로다 흥야라. 흥야라 예. 이 규목이라고 그러면 그 주자주에 목 하곡 왈 규라 이렇게 나왔어요. 나무 아래쪽이 꾸불탕 나무 아래쪽에 쫙쫙 뻗은 나무가 아니고 요런 나무가 왜 저는 보니까 와송
와송 같은 아래쪽이 이렇게 꾸불탕 하면서 이제 위로 이렇게 위로는 높이 올라간 나무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 남쪽에 이 아래쪽이 이렇게 꾸불탕 되어 있는 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요 나무가 낮은 곳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간류 칡덩쿨이 유자는 이제 엉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칡덩쿨들이 그 위에 올라서 그러니까 나무와 칡덩쿨이 잘 이렇게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아주 군자, 문왕, 뭐 특히 여기서는 이제 지금 그 모시 같은 데서는 문왕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지 군자요. 아주 즐거운 군자시여. 여기서 군자는 이제 문왕이 아니고 문왕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진 사람은 문왕비의 그 첩들 이분들이 이제 이 시를 지으니까 그 자기 그 문왕비를 군자라고 얘기를 한 거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수지로다. 복리라는 건 이제 복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과 녹봉 이런 것으로 편안하게 하도다. 자, 그런데 이 규목의 시 37쪽 보면 중간에 모서라고 돼 있죠. 요게 바로 요 규목시에 대한 모시의 견해예요. 모시의 견해. 이 모서는 사실은 요 저 주자 집주만 돼 있는 이 책 속에는 없어요. 요 성백교 선생님 책 속에는 있어요. 거기 먼저 읽겠습니다. 모서 규목은 후비 제하야니 언능 제하의 무질투지 심원이라. 모시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 이 규목시는 후비 문왕비를 얘기하는 거죠. 문왕비께서 체하 채자가 미칠 채자죠. 아랫사람들한테도 그 은택이 다 미치는 거 그거를 읊은 거다 이거예요. 이 규목시는. 그래서 여기서 이 시는 말한 거다. 능체하의 무 질투지 심원이라. 능이 아랫사람들한테 혜택이 미쳐서 서로 질투하고 본부인과 그 첩들 사이에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한 거다. 모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주자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다시 36쪽 거기 동그라미 있죠? 중간에 후비 능체하의 무질투지심이라. 똑같이 봤어요. 이거 주자도 문왕의 부인이 아랫사람들한테까지 다 혜택이 미쳐서 아랫사람 첩들과 질투하는 마음이 없는 거다. 고로 중첩 낚기더의 칭송지활. 그래서 여러 첩들이 그 문왕비의 덕을 즐거워하면서 그 문왕비를 칭송하여 말하기를 남유 규목이다. 남쪽에 규목의 나무가 있었는데 여러 칭덩굴이 얽혀 있으니 즐거운 우리 군자는 복록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주자가 볼 때는 여러 중첩들이 문왕비를 칭송하면서 읊은 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주자의 견해를 100% 신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아, 주자는 이렇게 봤다. 모시에서는 이렇게 봤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자주 읽다 보면 아, 나는 이 시를 이렇게 보고 싶다. 이런 것까지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끝까지 해석을 해서 주자의 견해를 전부 읽고 제가 요 시에 대한 생각은 요렇습니다. 요런 거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남유규목하니 똑같은 거죠. 1절과 똑같은 남쪽에 그 아래가 쭉 이렇게 늘어져 있는 덕이 풍부한 아래 사람들을 잘 포괄하는 그런 나무가 있으니 덩쿨이 덮여 있다. 황자는 위에는 류자였는데 류자는 이제 얽혀 있다 이런 뜻이고 황자는 덮여 있다 이런 뜻이고 거기 주 보면 없냐라 황은 없냐라 이렇게 돼요. 역시 똑같은 얘기죠. 낙지군자요. 아 즐거운 군자요. 복록으로 장자 이 장자가 그 주자주에 뭐라고 하죠? 부조야 도와주는 것. 장자가 도울장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장차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돕는다. 그래서 복록으로 우리를 도와준다 이게. 문왕비께서 여러 가지 먹고 살 수 있게 첩들을 잘 질투하지 않고 도와주신다. 남유규목하니 남쪽에 규목이 있으니 갈유영지로다. 영자는 감아 돈다는 데 선이라 하는 얘기는 감아 돈다는 거죠. 칡농쿨이 그 규목을 감아 돌고 있구나. 낙지군자여 즐거운 군자여 복리성지로다. 복록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는구나. 근데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 시에서 계속 3절이 지금 돼 있는데 이 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규목과 간류. 이 간류는 이제 칡농쿨이라는 뜻이에요. 이 규목과 간류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나무는 이게 양적인 물건이죠. 그렇죠? 칡농쿨은 이게 음적인 거죠. 그래서 양과 음이 잘 조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게 문왕비 그 첩들이 문왕비를 그 칭송한 거다. 뭐 주자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그걸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고 양과 음이 잘 조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 이게 꼭 문왕비와 문왕 그 첩들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그 조정에서 임금과 신하들 사이에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꼭 문왕비와 첩들의 얘기라고 보지 않아도 음양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음양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어떻다는 거죠? 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아주 그 나무와 그 잘 어울리고 있는 음양의 그런 한 폭의 멋진 그림이 연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시. 좀 쉬어요? 예, 처음이라 좀 힘드시겠죠. 좀 쉬겠습니다, 그럼.